오늘 피칭할 텐트 쉘터는 다이스 쉘터 플랜40에 지금 인기가 어마무시한 다이스 쉘터를 들고 왔거든요. 그거 한번 부탁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엄청 가벼워요. 이게 9.25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만합니다. 에어 텐트 치고는요. 이게 면 텐트가 아니라 가지고 가볍습니다. 자,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본품이랑 뭐 플라이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요 가방도 위에 메쉬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플라이 오늘 씌워야 될 것 같고, 얘가 본품 팩이랑 가이라인 들어 있습니다. 팩은 요런 V팩 들어 있네요. TPU 수선 배치가 들어 있습니다. 설명서, 요거 에어 쉘터기 때문에 동봉되어 있던 이게 배터리 팩입니다. 텐트에 에어빔 안에 펌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요런 스타일의 에어 텐트를 이제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건 집에서 충전을 해왔고요. 요거 충전할 때 얘가 5V 1.5A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나 고속 충전기 이용하면 고장날 수 있으니까 동봉되어 있는 USB 이용을 해주시고, 높은 암페어로 충전 안 하시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장나면 AS는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스킨이 나일론 스킨이거든요. 40D 나일론 스킨이라서 부들부들부들해요. 여기가 묵직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위에 수동으로 펌프질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잠궈 주시고, 이게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부분 단자 부분 보이시죠? 거기 맞게끔 얘를 꾹 눌러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뽑으실 때는 그냥 당겨 주시면 뽑히고요. 자, 이렇게 끼워 놓고 이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이렇습니다. 자, 근데 팩다운을 해 놓고 바람을 넣는 게 좀 편하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바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여기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걸린대요. 집에서 배터리 충전은 다 해왔고요. 다행히 얘가 패킹 상태일 때 저 배터리가 탑재돼서 패킹된 게 아니고 가방에 저 주머니가 따로 있거든요. 그 주머니에 따로 있어서 풀지 않고 저것만 쏙 꺼낼 수 있었어요. 이제 꿈틀꿈틀 하면서, 저게 펌프가 뭐 그렇게 바람을 세게 나는 펌프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자립되진 않아요.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마 밸브는 여기 빨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그까지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가마 밸브가 들어가 주는 게 이 폴 때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이제 일어서기 시작했죠. 제가 들어가 가지고 좀 밀어 올려야 됩니다. 에어 텐트들은 다 똑같습니다. 오, 지퍼 부드러워. 오. 이게 팩다운을 안 해놓으면 이게 무너져요, 그죠? 그래서 팩다운을 해놓고 일으키는 게 편합니다. 여기 뭔가 꼬였는데? 으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세우면 끝. 아담하네. 크기가 안 커요. 뒤쪽이나 옆쪽에 야전 침대 하나 딱 놓고 테이블 놓으면 딱 끝. 2인 내지는 1인용 하면 넉넉하게 쓸 것 같습니다. 오, 비가 다시 와. 요거 플라이 좀 이렇게 해놓고 앞에 어닝처럼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요렇게 좀 해놓고 설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지간한 뭐 부슬비 같은 거는 다 견디는데, 그래서 결로도 막아줄 겸 플라이 있으니까 플라이 한번 씌워 볼게요. 플라이도 위에 이렇게 TPU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플라이는 이 중간쯤에 이렇게 웨빙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가이라인 들어 있는 쪽이 뒤쪽이에요. 뒤쪽 중앙. 그러니까 얘를 뒤쪽에 넘어간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씌워서 뒤로 능갑보면 되겠죠. 뒤집어서 넘기면 됩니다. 아, 이거 맞다. 오늘 요거를 미리 해놔야 돼요. 요 플라이에도 보면 연통이 빠져나가는 홀잭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씌워 놓으면 밖에서 열 수가 없잖아요. 요거를 미리 열어 가지고, 혹시나 키가 설마 안 닿겠나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열어주죠. 이게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한 번 더 떼어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만 해놓고 씌우겠습니다. 이렇게 연통 홀잭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칼로 찢으면 되니까 지금부터 찢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연통 올릴 때 이걸 정중앙에 뚫어야 될지 약간 사이드로 뚫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 없이 뚫어버리면 난로 놓이는 위치가 딱 정해져 버리거든요. 고리를 걸어서 반대로 넘기니까 여기네. 가이라인 부분에 여기 걸고 여기도 넘어갔어. 걸어주고 이걸 던져. 표. 일단은 걸어 놓고 텐션은 조금 이따 줍시다. 이게 부슬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엄청 축축하게 젖었네 벌써. 지금 이 부분이 있죠. 플라이 씌우기 전에도 이 안에 뒤쪽에 이제 가이라인 잡는 게 있는데 얘가 물고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가이라인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쓰지 않을 때는 이 안에 담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내려주면 눌러지니까 여기로 물이 타고 흐르겠죠. 오늘은 요거 안 해도 돼요. 비가 요걸 할 만큼 막 주룩주룩 오지 않아. 요런 거 참 좋은 것 같네. 평소 때는 뭐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들 있죠. 이게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평소 때 우리가 이렇게 돌돌 안 말아 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좀 성가시니까, 그리고 정리할 때 막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넣는 주머니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신경 잘 쓴 것 같아요. 비가 왔을 때 어차피 다 젖는 거니까 열리는 방향이 뭐 위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젖으니까 뭐. 처음에 피칭을 할 때 일었을 때 잘 일어서라고 가팩 다운을 해줬는데, 팩 다운을 하고 나면 요거 가팩 다운 했어요. 그래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 줄게요. 이렇게 해야지 좀 텐션이 이쁘게 나오거든. 이 스커트가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스커트가 바깥에 있는 거를 뭐 그닥 안 좋아해요. 특히 지금처럼 비 오는 날에는 물이 여기 고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보통 밀어 넣어 버리는데, 이 다이스 쉘터 같은 경우는 안쪽에도 스커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넣어도 되고 그냥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좀 쓰고 싶어 가지고 스커트를 안으로 넣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단 물 고이는 게 싫어. 이거는 취향이잖아요, 취향. 저는 여기에 물이 고이는 게 싫어요. 하고 이렇게 하면 좀 외관상 깔끔해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벌레가 들어오거나 바람이 더 들어오거나 뭐 그런 거는 딱히 없으니까. 비 오는 날만 이렇게 쓰고요. 평소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뒤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뒤쪽에도 어닝을 펼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일렛 같은 게 다 처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 뭐 뒤쪽도 출입구가 가능하고 앞쪽도 가능한데 메쉬 처리 다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집 넣기 전에
이거 다 말아서 정리 좀 합시다. 원단이 부들부들하니까 가볍고 진짜 좋다. 제가 나일론 원단을 좀 좋아해요. 특히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무겁잖아. 최대한 가벼운 게 좋거든요. 비가 고이는데 그거는 뭐 내일 마를 거니까 신경 쓸 건 없고. 이거 고리가 한쪽밖에 없네. 다시 내릴 거긴 하지만 일단은 짐 나르기 용이하게 접어 줍시다. 요것도 고리 거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탄성 밴드로 돼 있어 가지고 좀 이게 두껍게 말리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탄성이 없으면. 근데 얘는 탄성 처리를 다 해놔 가지고 메쉬 말아 올리기도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솔리드 원단 문 말아 올릴 때랑 밑에 메쉬 문 말아 올릴 때랑 각각 토글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됐지. 약간의 기울기만 줘서 빗물만 약간 흐를 수 있게 해 놓읍시다. 앞부분에도 당연히 스커트 달려 있습니다. 메쉬에. 여름철에 사용했을 때 메쉬만 이렇게 닫아 놓고 자기 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밑에도 벌레 들어오면 안 되니까 스커트 다 달아 놨고요. 자, 됐다. 피칭 금방 끝나네. 제가 촬영하면서 지금 하니까 시간이 약간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끝났습니다. 자, 안에 내부적인 것도 한번 봅시다. 공간감은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옆에도 출입문이 있기 때문에 앞에를 나중에 이게 옵션으로 TPU 창이 전면에 있거든요. 그걸 달아주더라도 TPU 창 열고 왔다리 갔다리 안 해도 돼요. 옆에 문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메쉬 하나 있고 문 하나 더 열면 출입구가 옆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짜잔. 여름철에 엄청 괜찮네. 바람도 시원하게 통하고. 네, 그럼 그렇지. 이런 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팩가방 안에 보니까 데이지 체인 들어있네요. 슈 해서 딸깍. 근데 데이지 체인이 너무 치렁치렁 하잖아. 줄 조정 쫙, 줄 조정 쫙 하면 끝. 그럼 여기 치렁치렁한 거는 어떻게 해? 그냥 여기 대충 말아야지 뭐. 자, 제가 키가 180입니다 180인데 드나들 때 머리가 안 닿입니다. 여기 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요 정도? 한 5cm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가 한 100 폴 기준입니다. 텐트 스킨 기준이 아니라. 스킨 기준으로는 많이 떠요. 한 이 정도 있거든요. 폴이 얘가 한 10cm 정도 나오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5cm 정도라고 보고 한 185, 190 그 사이입니다. 지금 땅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5cm? 대충 한 5cm에서 10cm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이 지금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나들 때 뭐 머리 숙여야 되는 건 없고, 입구 쪽은 당연히 머리를 약간 숙이고 고개만 까딱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보로 치면 입구에서 하나, 둘까지 가면 여기 닿아요. 입구에서 한 1m 조금 넘으니까 머리가 닿기 시작합니다. 중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처지는 거는 여기 중간에 폴이 하나 없잖아요. 폴이 하나 있으면 요거를 더 받칠 수가 있는 건데 중간에 폴이 없으니까 약간 처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 그러니까 야침을 여기 놓거나 여기 놓거나 야전 침대를 2개 놓으면 공간이 상당히 좁겠죠. 그래서 얘는 혼자서 이 안에 다 하고 싶다 그러면 뒤쪽에다가 야침을 놓고 앞에 테이블 놓는 게 딱 맞을 것 같고, 화목난로 여기 설치하고 출입은 여기로 하면 되겠죠. 화목난로가 여기 설치가 되면 대략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나갈 때는 요만큼 숙이고 나가면 되고 딱 혼자서 쓰기 좋은 쉘터 같습니다. 우리 돔 쉘터 있죠. 그 돔 쉘터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돔 쉘터 있거든요. 그 정도보다 좀 작아요, 느낌이. 잠까지 자면 1인용,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노는 쉘터로 쓰겠다 그러면 한 4명까지도 안에서 놀 수 있고요. 잠자는 공간 따로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비 올 때 문을 안에서 여는 방식이 있고 밖에서 여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안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지퍼가 안쪽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이런 점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메쉬랑 솔리드 스킨이랑 같이 말아버립시다. 차 안에 낙엽 다 들어간대. 여기도 보면 토글이 있거든요. 한 번에 그냥 톡 해주면 됩니다. 여름에 쓰기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늘막 대신 요거 뭐 팩다운하고 빙 바람 올리는데 5분이면 끝나니까, 그죠? 엄청 가뿐하게 쓸 수 있는데, 천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서 열이 막 내려지잖아요. 그늘 없는데 그런 데서는 좀 이게 천장에서 받는 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울 수는 있는데, 통기가 워낙 잘 되는 구조고, 또 천장 부분에도 이거 하나 더 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플라이를 씌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열면 채광도 엄청 좋아지죠. 그리고 안에 메쉬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메쉬는 그냥 박음질 돼 있어서 열리는 메쉬는 아닙니다. 그냥 고정 메쉬. 요거는 열어둘게요. 여기는 토글이 아니다. 탄성도 아니네. 뒤쪽은. 이거는 뭐 원단이 그렇게 두껍게 말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사실 탄성 코드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텐트를, 이 텐트 말고도, 이 쉘터 말고도 다른 것도 막 만져봤지만 똑같은 부자재인데 왜 여기는 탄성이 들어가고 저기는 안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은 걸로 다 통일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근데 저쪽은 탄성이 들어가 있으면 좀 흐느적거릴 것 같아요. 저기는 탄성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는 스킨을 동시에 2개를 말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각각 안 묶고 귀찮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탄성이 있으면 좀 여유 폭이 있으니까 그나마 작업하기 좀 쉽잖아요. 그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문이 지금 여기 쭉 열릴 때 D자 모양으로 쭉 열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쪽에서 이게 한 번, 2번 묶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방식보다 그냥 한 번에 이만큼 다 돌려 열어가지고 끝에 포켓 주머니 있죠. 그걸로 쑤셔 넣는 방식으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토글키가 있으면 묶는 게 귀찮으니까 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 같거든요. 지퍼를 여기서 시작해서 쭉 열어가지고 이까지 내려온 다음에 쑤셔 넣는 방식.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하여튼 그게 조금 아쉽네.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좀 좋았겠다. 왜냐하면 여기 하단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포켓을 만들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삼각형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심실링 때문에 뭐 비가 좀 샌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포켓을 하나 메쉬로 만들어 놓고 쭉 열어서 쑤셔 넣는 방식을 했으면 되게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 한번 둘러봐 주세요. 약간 벙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름은 다이스 쉘터인데요. 뭐 주사위를 뜻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카키색으로 선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군용 느낌의 벙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치는 엄청 쉬웠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뒤에 문을 지금 다 열어놨는데 좀 통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밑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부자재 같은 것들을 한번 봅시다. 자, 요런 부분들 다이니마 소재로 되어 있고요. 네, 튼튼한 다이니마 소재고, 그 다음에 이 스트링도 아예 매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은근히 텐트 처음 설치할 때 귀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매달려 있어서 좀 좋았고, 그리고 이게 치렁치렁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나중에 패킹할 때도 좀 귀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호주머니 포켓 처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여긴 탄성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딱 맞게 요 모서리 부분에 딱 맞게 설치를 하려 그러면 내 방향을 돌아가면서 조금씩 얘를 당겨 줘야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데 뭐 부자재나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도 좋은 느낌이에요. 만져보면 좀 싸구려 플라스틱은 가벼운 느낌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가볍고 무겁고의 느낌이 아니라 좀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살짝 뒤틀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요런 그 클립 고리들을 이 플라이다 쓴 거는 처음 봤는데, 이게 텐트 폴대에 거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비틀어서 걸 때 잘 걸리라고 이렇게 살짝 원래부터 모양이 비틀어져 있는데, 그걸 여기다가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여기 끈에다가만 그냥 거는 건데, 요것도 좀 좋은 걸 썼네요. 그리고 요런 부분들 과하지 않게 로고 들어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크다랗게 플랜40라고 팍 박혀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로고를 요새 돋보이게 하지 않는 추세긴 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딱 봐도 사람들이 물어봐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텐트예요? 물어봐야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정도고, 한 바퀴를 싹 둘러봐도 브랜드를 엄청나게 부각해 놓은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업라이트를 해버리면 여기 부분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텐트 가까이 와서 이걸 들여다 볼 사람은 없으니까 아마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물어볼 사람이 아직 안 왔네요. 자, 지금은 업라이트를 쭉 해가지고 경사를 살짝 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요거 제가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살펴보려고 보다 보니까 이 출입 입구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를 입구라고, 뭐 메인 입구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TPU를 설치를 안 해놨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보면 여기도 토글이 하나 있어요. 이 토글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보니까, 이 토글하고 저 위에 보면 토글을 잠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돌돌 말아서 올리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가볍게 걸어서 약간 커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끔 하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찍찍이 부분들도 군데군데 바람 안 통하게 잘 들어가 있고, 지퍼가 일단은 좀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퍼 닿는 부분들도 이렇게 비가 들치지 않게끔 원단을 다 덧대어 놔가지고 지퍼 부분으로 누수나 이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플라이를 이제 지금 씌워 놓은 상태인데, 플라이하고 위에 메인 스킨하고가 공간이 없어요. 거의 딱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열어 놓으면 여기가 메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통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유격이 조금 더 있으면 안에 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메인하고 플라이하고 거의 지금 딱 들러붙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이게 결로가 얼만큼 맺힐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날씨가 비가 오는 날씨라 가지고 결로 상황을 한번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음질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전부 다 이제 직접적으로 비를 맞을 수 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심실링 처리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심실링을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는 이유가, 이거 대충 하면 막 울어 있거나 잘 나가다가 삑살이 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예 안 보여요. 제가 한 번씩 다 봤습니다. 이런 찍찍이 있는 반대편 부분에도 하여튼 박음질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방수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폴대는요 10cm 정도 되는 폴대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폴대가 조금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일단 TPU 소재를 뭐 안에 썼다, 그래서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다,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너무 안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공간감이 좀 살아납니다. 저기를 굉장히 두꺼운 면 텐트, 그러니까 TC로 되어 있는 원단을 쓰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폴대도 당연히 굵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나일론 원단을, 가벼운 나일론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죠. 받칠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얇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얇은 걸 쓰다 보니까 또 별도의 펌프나 무선 펌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내장 펌프를 이용해서 얘를 자립시킬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빵빵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킨, 이 TPU를 둘러싸고 있는 스킨이 있죠. 이 스킨도 이 컬러가 아주 잘 맞습니다. 아주 짙은 회색,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키하고도 잘 어울리고, 이 다이스 쉘터가 블랙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컬러를 잘 맞춰놨어요. 근데 에어 텐트들 보면 저 부분이 밝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밝은 회색으로 만들더라도 얘를
외부 스킨이랑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부분들에 요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돼 있으면 좀 디자인적으로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솔직히 있긴 있었는데, 얘는 요만큼 이렇게 노출이 돼 있다 하더라도 컬러 배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거슬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안에 TPU를 보호하는 스킨이 하나 더 있고, 밖에 있는 원단, 텐트 원단하고 이렇게 분리 안 되게끔 지퍼 처리로 묶어져 있어요. 뭐 나중에 수선 받을 일이 있다면 이 안에 부분만 떼서 수선을 보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메쉬 원단, 좋은 원단 썼어요. 아주 촘촘하게 좋은 원단을 사용을 해서 벌레 같은 거 안 들어오게끔 돼 있고, 이게 올뭉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상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 좀 마음에 드는 게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벤틸이 없어서 결로가 어떨지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처럼 플라이를 씌워 놓은 상황이라면 사실 어떤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공기를 이제 뺄 부분이 사실 없어요. 안에서 만약에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럼 연기 같은 게 많이 날 거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러면 출입구 부분에 이 부분이 지퍼가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밑에도 열리고 위에도 열리고. 그러니까 위에만 이렇게 슬쩍 열어놓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벤틸의 역할은 잘 해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이를 씌우지 않으면 여기가 메쉬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여기로도 그냥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만, 여기도 지퍼가 두 개로 돼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열어 놓으셔도 충분히 환기는 잘 될 것 같아요. 뭐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 플라이를 씌우면 TPU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로는 이제 뭐 연기라든지 고기 냄새가 빠져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출입구 부분을 상단을 살짝 열어 놓을 수 있으니까 거기로 벤틸레이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에 보면요, 뭐 요거를 연통을 여기로 빼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찢지 않을 건데, 저는 조금 이따 이걸 찢을 거거든요. 오늘 화목난로 들고 와서. 찢게 되면 이걸 또 열고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부분들도 십자로 찢는 경우가 있고 동그랗게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또 벤틸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부자재, 이런 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탄성고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탄성고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탄성고리가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요 뒷부분이거든요. 여기 천정 부분에 여는 부분들은 요 스킨 원단이 요 밖에 거는 열리지 않습니다. 메쉬가.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돌돌 말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탄성이 안 되는 소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세 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메쉬가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메쉬하고 바깥에 있는 솔리드 원단하고 같이 묶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탄성이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트로 메쉬 부분을 묶는 한 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원단을 묶는 게 또 한 조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전부 다 많은 거에 따라서 이게 타이트하면 잘 안 말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탄성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요것들도 이제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들어 있는데, 상단 부분에 여기는 천장 부분에 뭐 폴대가 지나가거나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랜턴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뭐 모서리 같은 데는 이런데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중앙 부분에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서큘레이터를 달거나 이렇게 랜턴을 달고 싶으면 데이지 체인이 필요하잖아요. 이 데이지 체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데이지 체인을 한번 써보니까 요게 약간의 좀 느슨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끄트머리 부분을 한 바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 끝까지 당겨서 돌려서 여기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카라비나를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 텐션을 좀 줬어요. 이걸 안 걸면 이렇게 좀 무거운, 이거 골제로보다 훨씬 더 무거운 랜턴이거든요. 요걸 달았을 때 밑으로 축 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지 체인이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당겨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라비나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아직 출시가 안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얘가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거는 텐트 기본이죠. 텐트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플라이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에 보면요, 지금 얘는 쉘터잖아요. 근데 쉘터인데 얘를 좌식으로 쓸 수 있게끔 그라운드 시트가 별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오늘 쓰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를 사용을 할 때는 요게 이너 스커트도 있고 바깥에도 스커트가 있는데, 이너 스커트 위쪽으로 덮이도록 이렇게 버클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끼워서 4개의
모퉁이에 다 버클이 있거든요. 그 버클을 끼워서 좌식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보면 이 버클이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요건 아마도 아래쪽은 이제 그라운드 시트용 버클일 거고, 위쪽에 있는 이 버클 하나 있죠. 요거는 여기도 버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버클을 쭉 찾아보시면 여기도 버클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뒤쪽으로 버클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출입구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아래쪽에도 버클이 있죠. 자, 요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사이즈에 딱 절반이 있죠. 예, 절반을 잘라서 이너 텐트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옵션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크기에서 딱 절반 정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여기까지, 요만큼이 이너 텐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마 야침을 깔고 1인용으로 쓸 때는 뒤에다가 야침을 깔고 쓰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너 텐트를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2명 정도가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테이블을 놓고 앞뒤로 의자를 놓고 앞에는 TPU 설치하고, 아니면 그냥 뻥 뚫어 놓고, 출입구는 양쪽으로 다 있으니까 여기 앉는 사람은 일로 나가고 여기 앉는 사람은 일로 출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너 텐트를 쓰더라도 뒤쪽에 문을 이렇게 열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여름에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신경을 쓴 만큼 이게 가격대가 좀 2인용 치고는 굉장히 가격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을 받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가이라인을 하나도 잡지 않았는데, 가이라인 잡는 포인트는 각 폴마다 하나씩 해서, 저 뒤쪽에는 이제 플라이를 씌웠을 때 물고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고, 안쪽에도, 이 안쪽에도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안쪽에도 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이를 안 씌웠을 때도 텐트의 텐션을 잡아주려면 어느 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텐션을 제가 엄청 강하게 잡아놔서 지금 이렇게 스킨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저기 힘을 조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지금 땅 자체가 약간 기울었어요. 뒤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텐션을 잡아도 이렇게 무늬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요거는 이 땅의 그 경사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당연히 무게. 공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요거는 뭐 가족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쉘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또 침실용으로 쓰기에는 가격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1인 캠퍼나 2인 캠퍼 정도가 조금 뽀듯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1인 캠퍼면 충분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정도 공간감이라면 이게 죽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짐을 배치할 때도 여기다가 이렇게 야침을 하나 깔 수도 있고, 뒤쪽으로 깔 수 있겠죠. 화목난로를 쓴다고 치면 뒤쪽으로 깔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의자랑 배치를 하고, 출입은 이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앞에는 TPU 달아가지고 출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공간이 나와요. 아주 괜찮네. 이 정도 크기의 돔 쉘터를 쓰면 사실 공간이 더 넓어 보이긴 하는데, 돔 쉘터가 실제로는 이제 각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얘는 벽 자체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짐을 놨을 때 돔 쉘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딱 각져 있는 게 아무래도 레이아웃 배치하거나 짐 놓을 때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느낌은 여기까지 정도 설명하면, 설명할 부분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부분에, 자, 이게 배터리는 뽑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 집에서 충전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이거 저도 가끔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충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캠핑 오면. 그럼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수동으로 펌프질을 할 수 있는 밸브가 하나 있으니까 요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 바람 뺄 때만 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밑에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비 안 맞게 이렇게 찍찍이로 잘 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가마 밸브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자, 가마 밸브 여기 달려 있고요. 제가 지금 뚜껑을 뭐 열어놨는데, 이거 닫아도 상관없고 열어도 상관없고,
자, 가마 밸브가 있어야지 요게 과하게 바람이 들어갔을 때 터지지 않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충전 배터리를 이용해서 내장되어 있는 펌프를 이용하면 딱 적정 압에 멈춰버리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을 건데, 뭐 우리가 수동 펌프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자동 펌프로 무선 펌프를 이용했을 때는 바람을 넣다 과하게 넣으면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저기서 삐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안전장치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박 3일 동안 지금 계속 또 비가 오고 있는데요, 2박 3일 동안 이제 캠핑을 다이스 쉘터로 한번 즐겨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패킹할 때 뭐 가방이라든지 그 패킹할 때 편리성 이런 것들이 좀 어떤지까지 마무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텐트의 리뷰 영상은 이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2박 3일 캠핑을 하면서 또 브이로그 영상도 올리게 될 거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보시면 이 텐트 다이스 쉘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촉촉한 나뭇잎에 속삭임, 잔잔한 불빛 너머의 그림, 구름 사이 달빛은 희미해. 캠핑장의 온기가 내 맘에 닿네. 비가 속삭여 나를 감싸, 숲이 춤추며 말을 건네. 여기에서 모든 게 멈춰, 비 오는 가을 숲 속에서. 자, 바람을 빼봅시다. 배터리는 따로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을 또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가마 밸브 쪽에도 열어서 폴대 2개로 바람을 다 빼봅시다. 납작하게, 최대한 납작하게. 이걸 어떻게 접어야지 잘 접었다 소리를 들었고, 폈을 때는 얘가 안쪽으로 말려 있었거든요. 홀대가 천장에는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앞쪽으로 다 바람을 옮겨줘야겠지. 얘를 중간으로 일단은 팩다운 안 풀었어요. 어찌 될지 몰라서. 팩다운 풀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접어보자. 이게 뭐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접어라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적다 보면 내 방식도 있는 거니까. 천장 모양을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네. 이렇게 네모로, 네모에 네모 2번 하는 게 좋겠다. 이 안쪽 면이 바닥에 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쉘터이기 때문에. 이게 흙바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안 쓰는 게 좀 좋습니다.
지금 입구 쪽에 바람 빠지는 구멍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을 때도 요거 고려해서 돌돌 말아서 꾹꾹 눌렀을 때 바람이 잘 빠지는 쪽으로 말아줘야겠죠. 에어 텐트 쓰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일단은 반까지. 이 낙엽이 왜 이리 많아. 이게 안쪽에 메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접으면 낙엽이 다 들러붙어. 벌레는 절로 가라. 이제 이렇게 하면 말 때 폴대가 느껴지거든요. 그냥 그 부분에 공기를 꾹꾹 빼면서 벌어지지 않도록 안으로 오다 싸면서. 가방 아까 크기를 보니까 가방이 엄청 넉넉한 편은 아니라 가지고, 이게 만약에 폴대가 없는 텐트였다면 나일론 스키는 사실 접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막 쑤셔 넣어도 되는데, 얘는 폴대가 같이 있으니까, 에어빔이 따로 있으니까 바람을 확실하게 빼면서 돌돌 마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확실히 그 나일론 스킨에 그 미끌거림이 있거든요. 스킨끼리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말 때 살짝 밀리는 느낌 납니다. 이거는 제가 백컨트리 제품들 써봤을 때도 이런 느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일론 스키는 폴대 텐트에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에어에도 적용되면 무게를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까 장점은 장점이고, 첫 패킹보다 사이즈가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어씨, 잘하면 되고, 잘하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쑤셔 넣어야지. 얘는 가방 상부가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습기 같은 거를 좀 날려보낼 수 있게 상부가 전부 다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지퍼 양쪽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됐고, 자 이제 각종 부자재들. 이렇게 배터리가 따로 되어 있는 에어펌프는 항상 가방에서 쉽게 꺼낼 수 있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포켓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턱 올려놓는데 얘는 포켓이 따로 있어요. 그 포켓에다가 얘를 넣어놓으면 됩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충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캠핑장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충전하면 되니까 꺼내기 쉬운데 포켓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쓰지는 않지만 팩, 그리고 설명서, 플라이도 플라이까지 들어가 버리면 이제 가방이 타이트해지거든요. 근데 타이트해도 상관없는 게 이 위에 걸 이렇게 버클이 있잖아요. 이 버클을 이렇게 오므려 놓고 닫으면 지퍼가 잘 닫힙니다. 이게 또 메쉬라 가지고 어느 정도 늘어나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안 잡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요것도 이렇게 굳이 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면 최대한 부피는 줄어들겠죠. 자, 끝. 오늘 에어 텐트를 2개나 들고 왔는데
취침용이야 텐트가 부피가 훨씬 더 크네. 얘는 폴리로 되어 있고 방식은 똑같아요. 에어빔 자체에 펌프가 들어있는 배터리 분리형인데 똑같거든요. 형식은. 얘는 침실용, 얘는 쉘터. 이제 철수합니다. 2박 3일 꽉 채운 2박 3일 동안 플랜포티의 다이스 쉘터와 함께 이제 가을에 아주 깊이 들어온 날씨였는데 2박 3일 동안 또 비도 내내 왔어요. 오후에 되면 그치고 또 아침 새벽부터 비 오고 이런 날씨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햇볕도 들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가지고 텐트는 이제 다 말렸어요. 이너 스커트까지 다 마르고 뭐 아주 보송보송한 상태가 됐습니다. 최종 소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장단점 같은 거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일단은 나일론 소재잖아요. 가볍죠. TPU도 가벼워요. 그래서 전체 무게가 9.25kg 밖에 안 나간다. 이거는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상당히 큰 장점이고, 지금 제가 에어 텐트들이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크기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협찬을 받은 제품들도 있고 제가 산 제품도 있고 한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협찬을 받았다가 그냥 촬영만 하고 보내준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 저는 면으로 되어 있는 텐트 중에서 리빙쉘급 크기의 텐트들은 버겁더라고요. 가족 캠핑도 아니고 혼자 캠핑 가거나 아들하고 캠핑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작은 사이즈의 그러면 면 텐트 쓰면 되지 않느냐, 에어로 되어 있는. 그것도 무게 대비 크기가 안 커요 또. 그래서 지금 이 다이스 쉘터 같은 경우도 저 혼자 쓰기에는 정말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또 야침 생활을 아직 못하는 아들하고 같이 캠핑 왔을 때는 이 안에서 옹기종기 하기가 조금 사이즈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아담한 쉘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의 잠자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한 4명 정도까지 이 안에서 화목난로 놓고 뭐 등유난로 놓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만큼 공간은 딱 수직으로 벽이 올라가니까 공간 확보가 잘 돼서 그 점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 또 작은 쉘터들, 이런 미니 쉘터류들이 좀 불편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돔 텐트든 여러 가지 형태의 텐트들이 출입구가 너무 한정적이라서 이렇게 둘러 앉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꼭 자리를 계속 비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문이 전부 다 있어요. 모든 면에 문이 다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플랜포티 측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 텐트 세탁소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텐트 세탁소에서 우레탄 이 정면창을 구매할 수 있는데 지퍼 작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내주면 지퍼 작업을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고,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걸 협찬을 받은 제품이기는 한데 제 돈 들여가지고 저는 우레탄 창 작업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어저께 그저께 써보니까 느껴지더라고. 이게 이제 점점 추워지면 앞에 닫아야 되잖아요. 이게 닫는 거하고 안 닫는 거하고 확실히 안에 화목난로나 등유난로를 피웠을 때 그 체감되는 열감 차이가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조금만 난방을 해도 다 막혀 있으면 금방 뜨뜻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무게가 가볍고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다. 팩 4개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게 장점. 그리고 이 나일론이란 이 소재가요, 되게 부들부들하니 뭔가 느낌이 되게 좋아요. 쳤을 때. 그런 것들도 또 장점이 될 수 있고, 일단은 폴대하고 스킨의 어떤 컬러감이 매치되는 것도 튀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요. 각종 부자재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신경 써서 제대로 잘 만들었다. 이너 스커트 부분, 아웃 스커트 부분, 이런 것들도 이중으로 돼 있어서 벌레나 바람의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별도의 옵션으로 얘가 구매를 할 때 밑에 까는 그라운드 시트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저는 그라운드 시트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옵션이 있어도 잘 안 써요. 좀 불편하더라고. 그게 바닥에 뭐 흘리는 것도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쉘터로 쓰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이 쉘터 들고 나와서 보여드릴 때는 아마도 우레탄 작업이 되어 있을 거고, 아마 야침을 놓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 점점 이제 동계가 되겠죠. 그때 되면 안에 화목난로 하나 딱 놓고 오손도손, 혼자서 될지 아들이랑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즐기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단점은
천장 부분에 물고임이 좀 있습니다. 비가 제가 계속 오는 날 사용을 했으니까 그걸 잘 알고 있죠. 물고임이 있었는데 이 물고임이 뭐 텐트를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비가 온 건 아니니까 물고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뒤에 가이라인을 당겨주면 이렇게 되면서 해결이 되고,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썼어요. 요 뒷부분 있죠. 거기를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넬에서 나온 N7 가로등 랜턴 있죠. 그걸 쭉 뽑아가지고 그 뒤에다가 그냥 받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다가 뭐 그렇게 뭔가를 받쳐주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고 보면 밖에서 당기는 게 나을지 안에서 밀어 올리는 게 나을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물고임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연통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플라이 부분에 이제 연통 홀잭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덮여 있는 부분을 지퍼를 열고 말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물이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연통을 뽑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요게 플라이 부분에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구매자 전체에게 11월 초에 일괄 배송을 다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플라이 부분의 누수 문제가 해결된 버전을 받으시게 될 거고, 혹시나 미리 사셨다 그러면 교환해 준다고 하니까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한 부분, 저 연통 홀잭으로부터 타고 들어가서 이너 쪽에서 이 천장이 열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연결된 부분이 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누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벤틸레이션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저께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입구 쪽에 문을 약간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이 불고 하면 비가 들쳐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는 처마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벤틸레이션이 따로 없어서 윗부분에 문을 열었을 때 비가 좀 들어올 수 있다. 비 오는 날에는 뭐 그런 거 말고는 특별한 부분은 없었어요. 어차피 메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퍼도 이중이고 하니까 윗부분에다가 문을 살짝 메쉬는 닫아 놓고 스킨만 열어 놓으면 벤틸레이션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뻥 뚫리잖아요. 여기도 메쉬잖아요. 플라이를 덮지 않으면 여기로 환기를 충분히 다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 안 오는 날에는 뭐 벤틸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결로는 못 느꼈어요. 제가 비 오는 날에도 이게 원래 비 오는 날에는 결로가 조금 더 생기기는 하는데, 이 결로는 사실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뭐 비 온다고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저께는 이 안에서 저녁 때는 계속 화목난로를 지폈기 때문에 안이 계속 뽀송뽀송해진 상태가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제가 여기를 쫙 만져봤을 때도 결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써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원래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런 싱글월 구조의 텐트들이 결로가 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데, 이 밑에 보면 이 메쉬로 통해 이너 스커트 부분에 보면 메쉬로 다 이렇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환기만 잘 생기면 뭐 결로 같은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조금 더 써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에 따라서 한 번만 써보고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런 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요 끈. 데이지 체인. 요 상단에 있는 데이지 체인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랜턴을 걸면 약간 처지는 감이 좀 있어가지고 한번 돌려서 제가 카라비너로 고정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한번 당겨주니까 뭐 탄탄하게 잘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연통을 뚫었을 때, 연통을 뚫을 때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방향을 조금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버리면 플라이 부분의 덮개, 그러니까 빗물 방지 덮개 부분이 닿여서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찢어서 뚫을 때 좀 가운데 부분 확인을 좀 해보시고 뚫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써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요거를 플라이를 교체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아무 때나 그냥 뚫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살짝 눌었더라고. 그런 것도 뭐 연통 올리실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